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실수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윤다학입니다.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실수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수의 유형에 따른 대처법을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잘 듣고 내가 줄여야 될 실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함께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야 할 실수와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줄여야 될 실수에도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개인적 요인에 따라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업무적이나 아니면 학습의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돼서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인적 요인으로는 ADHD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돼서 실수가 일어나거나요.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아서, 과도한 긴장도 문제지만 긴장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주의한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의 대처법은요,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이 실수의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요인이라면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인드셋을 좀 바꾸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이 우울감이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울감을 해결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개인적 요인을 파악해서 집중력을 올려서 부주의한 실수를 줄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의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적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나 아니면 학습의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면 때로는 심플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줄여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실수는요, 과도한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여키슨-도슨 법칙에 따르면 너무나 긴장이나 불안을 하지 않아도 수행력이 저하되는데 과도한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서도 수행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인지행동 기법을 통해서 불안과 긴장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서 수행력을 올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우리가 줄여야 할 실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실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수입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수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통찰을 주는 실수예요.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했을 때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은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무조건 끝이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면밀히 보고 객관적으로 찬찬히 살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이번 실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번 실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고 배움을 주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대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실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어떤 능력을 개발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하나의 개념을 배우고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개념을 배우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안 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실수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끝에 어떤 나의 능력이 올라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같은 실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 아니라 같은 실수를 줄이면서 점점 내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실수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줄여야 할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실수는 나쁜 것, 실수는 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 성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고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수가 두려워서 이 실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핑곗거리를 찾게 되는 자기 불구화라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마주하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잘 못 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아서 시험 전날에 뭐 TV를 보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런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실수를 해도 마음을 자기를 위안할 수는 있겠죠. 아, 내가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핑계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방식들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되돌아보면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 지금도 역시나 늘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배움이 되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발표 불안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새로운 시도와 또는 배움으로 받아들였던 노력들이 지금 이렇게 발표 불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을 쓰고 이러한 과정이나 성장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피하지 마시고요. 나의 실수 유형은 어떤지 한번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습관, 하루에 10분만 나의 실수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줄여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배움에 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성장과 성과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